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마지막 10회 모의고사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보를 한다. 2번, 음식을 잘게 썰어서 제공한다. 3번, 좋아하는 한 가지 반찬만 제공한다. 4번 혼자서 식사하게 한다. 5번 감칠맛 나는 짠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식욕 증진을 하는 방법이 이거 1번에도 또 있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는 거. 이런 방법이 식욕 증진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37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용양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2번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해서 탈수를 방지한다. 3번 영양액 주입 중 구토가 나타나면 잠시 중단 후 재시도한다. 4번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이상 씻는다. 5번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해서 통증을 줄여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청각 듣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니 그 L튜브, 위관 영양 튜브 안에 음식이 고여 있을 수 있거든요. 멈춰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흘러가게 해주셔야 되고 3번 같은 경우에 구토가 나타나면 비위관을 바로 잠그시고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영양주머니는 매번 씻어 말려 사용하고요.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시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도 유발시킬 수 있죠. 38번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 삼키는 것이 힘든 경우 약을 쪼개서 복용한다. 2번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2배로 복용한다. 3번 대상자가 손을 떠는 경우 직접 입에 넣어준다. 4번 약의 흡수가 잘 되도록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5번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도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파킨슨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손을 떠는 경우라면 잡았다가 놓치실 수 있으니까 직접 입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의사나 약사 문의를 진행해 주셔야 되죠. 또 분할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임의로 약을 쪼개는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해주셔야 되고 우유는 약의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니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3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로 이동하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는 오른쪽에 놓는다. 2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3번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4번 휠체어에 걸터 앉은 후 이동한다. 5번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하는 경우 호출기는 요양보호사가 들고 나온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휠체어는 건강한 쪽, 왼쪽에 놔주셔야 되겠죠. 자, 휠체어를 잡으실 때는 대상자 건강한 쪽, 오른쪽 손이 아닌 왼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해주시면 되고요. 3번은 맞는 표현이죠. 4번 같은 경우에 걸터 앉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앉게 해주셔야 되고, 호출기는 대상자 옆에 두고 나오셔야 호출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0번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는 대상자의 침상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는 차가운 물로 닦아 준비한다. 2번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변을 조용히 만든다. 3번 침상 머리를 낮추어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4번 섬유질 섭취를 적절히 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 차가운 변기는 변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데워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배설 시 대상자가 소리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 놔주셔야 됩니다. 자,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는 침상 머리를 올려주는 자세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었죠. 무릎 덮개로 덮고 바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41번. 네,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편마비인 경우 대상자의 이동변기를 건강한 쪽, 이동변기를 그쵸? 네, 건강한 쪽으로 이동변기를 30에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2번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3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4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은 경우 물티슈로 닦아준다. 5번 배설이 어려운 경우 찬물을 요도에 끼얹어 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네, 그쵸? 30에서 45도 각도. 자, 2번 같은 경우에 앞에서 나왔어요. 비슷하죠. 침상 배선의 이동변기는 환경이 같으니까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런, 그쵸? 네, 변기 밑에 휴지 같은 걸 이렇게 깔아주셔서 소리 나는 것에 조금 예민함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자, 이동변기는 매번 씻습니다. 손에 변이 묻었다면 물티슈 말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주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찬물은 피부와 근육을 수축하게 하고 변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미지근하거나 조금 약간 따뜻한 물을 끼얹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2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환기는 시키지 않는다. 2번 몇 번 실금한 경우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게 한다. 3번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는 닦아 말려준다. 5번 둔부 주변에 상처가 생긴 경우 연고를 발라준다. 정답은 4번이죠. 네, 물기는 반드시 말려주셔야 욕창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냄새가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적정한 상황에 환기는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기저귀를 사용하면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 사용을 권장하고요. 자, 배변 배뇨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서 기저귀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 둔부 주변에 상처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43번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비우고 배출구는 바닥에 닿게 둔다. 3번 보행 시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게 둔다. 4번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5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워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 소변 주머니를 비우시고 배출구는 제자리에 꽂아 주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방광보다 낮게 두면 역류로 인한 감염이, 그죠? 낮게 두어서 역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해야 되니까 높게가 아니라 낮게 두셔야 됩니다. 자, 수분은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예,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주셔야 돼요. 소변 주머니는 두세 시간마다 양과 색을 확인하고 비워주시면 됩니다. 44번 칫솔질을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닦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번 구강 점막이나 잇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2번 구강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3번 구강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4번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5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 정답은 1번이죠. 네. 우리가 이 칫솔질의 방향이 치아 표면이 마모가 돼서 잘못되면, 그러니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다 보면 예, 치아 표면의 마보, 또 잇몸 손상, 그죠? 그다음 칫솔질의 자극에서 구토 질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을 닦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45번
하루에 최소 8시간의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 이유는? 네, 이유를 묻는 문제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왔죠. 자, 1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2번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3번 구강 점막의 염증을 막기 위해, 4번 구강의 건조를 막기 위해, 5번 타액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잇몸에 좀 휴식 시간을 줘야 되겠죠? 46번입니다. 대상자의 회원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2번 여성은 항문질 요도 순서로 닦는다. 3번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도 잘 닦는다. 4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장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5번 회음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젖은 수건으로 닦으셨다면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여성은 네, 이 회음부 순서가 요도, 질, 항문, 그쵸? 또는 위에서 아래,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이래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 장갑을 착용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예, 악취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47번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세면 돋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뺨, 코, 입, 눈, 이마, 귀, 목 순으로 닦아준다. 2번 이마는 코 쪽으로 내려 닦는다. 3번 한쪽 눈을 닦은 수건으로 다른 쪽 눈도 닦는다. 4번 기계로 귀 속 깊이 있는 기지도 제거한다. 5번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에 한 번 안경 닦는 천으로 안경을 닦아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세수 순서 기억하고 계시죠?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의 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3번 연습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려 닦아주시는 거고요. 한 번 썼던 수건은 다른 면을 사용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썼던 거 또 쓰지 않습니다. 기계로 귀 입구의 기지를 닦아낼 수는 있어요. 네, 깊숙이 제거는 네, 의료기관에서 가서 시행하셔야 됩니다. 48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2번 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3번 등이나 등부 주변에는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4번 둔부 마사지는 위 아래 방향으로 닦는다. 5번 몸 닦기는 음부부터 시작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2번 같은 경우에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예, 4번 같은 경우에 둔부 마사는 원을 그리는 것처럼 둥글게, 예, 음부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항상 이제 개인이생은 순서와 방향이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도 쭉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곳곳에 뭐 세면대기 순서, 이렇게 어디든 간에 순서와 방향이 나오실 때는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정답에 좀 가까이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49번. 침대에서 머리를 감기기 위해 대상자를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머리에 베개를 받쳐 안락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우리 선생님들 번호 찾아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죠. 네,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명보사가 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팔을 가슴에 놓습니다. 네, 그 다음 상반신, 하반신. 그렇죠? 네, 어깨와 목 밑에. 한 손은 등을 받치고 한 손은 허리 밑에. 그죠? 상반신 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반신의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허벅지 둔부 아래에 하반신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 대상자 머리에 베개를 받쳐서 안락한 자세를 취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 일부러 여기다가 순서 안 썼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CBT 시험으로 바뀌면서 종이나 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나다라 순서가 이렇게 맞추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예, 온전히 눈하고 머리로만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BT 예, 화면에 뭐 연습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시고 유튜브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얘는 예, 손가락 쓰지 말고 직접 눈과 머리로 풀어보는 연습을 좀 진행해 주신다면 아마도 시험장 가셔서도 충분히 다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하여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우리 선생님들 답 찾아주세요. 네, 그림이 너무 비슷해서 막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 1번이죠. 네. 자, 일단은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하려면 마비 쪽에 서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왼쪽에 서 계신 그림을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네. 얘 뺐네요. 그쵸? 여기도 뺐고. 항상 요렇게 하면 2개에서 3개 정도가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요 나머지 3개에서 이제 차이점을 찾으시면 정답이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비 쪽에 대상자 발뒤꿈치 옆에 내 옆을 대주시면 돼요. 오, 그럼 요건 다 맞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았네요. 예, 어디랍니까? 대퇴부. 무릎보다 위가 대퇴부죠. 한 손은 대퇴부, 한 손은 허리로 갔어야 돼요. 예, 여기는 무릎을 갔기 때문에 틀린 거고, 여기는 대퇴부 지지 않았고, 두 손 다 허리 갔기 때문에 틀린 거고. 아, 이거 오답 그려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여기 그림 찾기 문제 수월하게 잘 넘어가실 수 있어요. 갑니다. 다음. 5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경기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는 열어둔다. 2번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왼쪽에 둔다. 3번 이동 변기는 휠체어와 90도로 비스듬히 놓는다. 4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서서 허리를 지지한다. 정답은 네, 2번이죠. 건강한 쪽에 둬야 되기 때문에 예, 2번이 맞는 거고요. 잠금 장치는 항상 잠궈 주셔야 되고 이동 변기는 휠체어와 약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놔주시면 됩니다. 자, 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는 건 맞는데요. 건강한 쪽에 왼쪽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수행합니다. 자, 52번 또 그림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여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네, 왼쪽. 오, 무슨 다 왼쪽에 있는데요? 그렇죠? 네. 자, 너무 옹고주춤하죠? 이런 그림들은. 네. 자, 왼쪽에 가서 계시면서 대상자가 왼쪽이 편마이기 때문에 왼쪽 무릎을 눌러주는 그림을 찾아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오, 다 맞는데요, 3개? 그럼 여기 또 아닌 거죠, X. 자, 그 다음에, 예, 대상자의 양손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허리로 가죠. 예, 그럴까 이제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이점을 찾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정답이 보입니다. 원래 빨리 풀 수 없는 거니까 아우 나는 안 보여요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시간 충분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이점 찾아보시면 진짜 정답 눈에 보입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고 화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53번 휠체어 사용 시 올바른 기본 조작법은 1번 고정 시 휠체어 옆 손잡이를 바퀴 반대쪽으로 밀어 푼다. 2번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근다. 3번 휠체어를 펼 때 잠금장치를 잠근다. 시트를 편다. 팔걸이를 펼친다. 손으로 조작한다. 4번 휠체어를 접을 때 잠금장치를 열어둔다. 5번 이동 시 휠체어 옆 손잡이를 바퀴 쪽으로 밀어 잠근다.
네, 정답은 2번이죠. 그럼요. 움직이지 않을 땐 잠금장치 브레이크를 항상 잠궈 두셔야 되겠죠. 자, 1번 고정시 바퀴 쪽으로 밀어 잠급니다. 네. 그죠? 푸는 게 아니라 밀어 잠그는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 순서 바뀌었죠. 잠금장치를 잠그고 팔걸이를 펼치고 시트를 펴주셔야 되고요. 접을 때도 잠금장치는 항상 잠겨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이동시 바퀴 반대쪽으로 밀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겁니다. 54번이에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 연구 중 구입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선생님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5번이죠. 네, 이 구입품과 대여품은 좀 암기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구입 또는 대여가 되는 거,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얘 먼저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입 품목보다 대여 품목이 작아요. 그 대여 품목의 개수를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수동 침대, 전동 침대, 수동 휠체어,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얘네들 전부 다 대여품. 이거 아니면 다 구입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55번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조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채나 겉절이보다는 소금에 절이는 배추김치를 이용한다. 2번 국은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제공해야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 3번 육류는 결과 같은 방향을 자른다. 4번 쌈장에 데쳐서 으깬 두부를 넣으면 저염 쌈장을 만들 수 있다. 5번 생선 조림에 콜라를 활용하면 칼슘을 강화시켜 비린내를 줄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쌈장에 으깬 두부 넣으면 그렇죠. 네, 요거 도움이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소금에 절인 것보다는 생채나 겉절이. 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건더기보다는 국물이 아니라 바뀌었죠. 네, 국물보다는 건더기.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네, 육류는 결의 반대 방향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럼 생선주름에 콜라가 아니라 우유를 넣어주시는 거죠. 네. 자, 56번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 5잔 이하로 수분 섭취를 줄인다. 2번 생과일 섭취 대신 과일 통조림 섭취를 권장한다. 3번 도전 과정을 많이 거친 저자녀 시기를 섭취하게 한다. 4번 우유나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제한한다. 5번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등 견과류 섭취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이상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생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도전 과정을 많이 거치면 껍질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장을 운동을 시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통곡류, 고자녀식 섭취를 권장하셔야 되고 우유나 유제품은 장의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57번 대상자의 의복을 세탁 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가 막 그친 맑은 날은 우유나 침구에 바람 쏘이기 적합하다. 2번 면섬유를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둔다. 3번 서랍장에 방습제를 넣으면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번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 용기의 아래에 둔다. 5번 방충제는 종류가 다른 방충제와 함께 사용한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지면에서 비가 막 그치면 지면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는 바람 쐬기 적합하지 않고요. 방충제는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은 천연 섬유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예,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다른 방충제를 함께 사용하시면 화학 변화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8번 대상자의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물건의 위치 변경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한다. 2번 화장실 배수구에는 낙스를 부어준다. 3번 화장실 바닥에 놓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소를 이용하여 닦는다. 4번 침상 시트나 침구는 자기 전에 정리하게 한다. 5번 침실에 쓰레기가 많은 경우 빗자루에 물을 묻혀 쓸어낸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나 가족의 동의를 구하신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소독제를 희석한 물로 부어주셔야 되고, 3번처럼 화장실 바닥에 물 때는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독제와 소를 이용해서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친구 정리는 언제 할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59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없앤다. 2번 약물을 복용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중단하게 한다. 3번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변화를 준다. 4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도 요양보호사가 도와준다. 5번 요양보호사의 시간에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2번 같은 경우에 약물을 복용해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의사와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지 않아 주셔야 되고, 4번 같은 경우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치매 어르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5번은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60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묽은 음식에 사례가 걸리면 걸쭉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내어 놓는다. 3번 텔레비전을 켜고 식사하게 한다. 4번 식탁에 앉으면 생선 가시를 제거해 준다. 5번 사발보다는 접시를 이용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묽은 음식에 살에 걸리면 좀 걸쭉한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점도 증진제 이렇게가 좀 끈적끈적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활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음식은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주셔야지 여러 가지를 함께 내어주시면 혼란이 오죠.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 안정된 식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텔레비전 좀 끄시는 게 좋고요. 생선가시는 미리 제거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61번. 치매 대상자의 개인위생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야 할 일을 두세 가지씩 제한한다. 2번 운동 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샤워가 안전하다. 3번 색깔이 요란하고 장식이 있는 옷을 제공한다. 4번 물에 거부 반응을 보이면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만져보게 한다. 5번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면 겉옷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놓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주시는 게 좋고, 2번 같은 경우에 육지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 5번은 속옷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속옷을 안에 입으실 수 있습니다. 자, 62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한다. 2번 화장실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3번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4번 채소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시켜 놓는다. 5번 유리로 된 물건은 대상자가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3번이죠. 약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곳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신이 착각해서 네,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유리로 된 물건은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63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2번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제공한다. 3번 낮에 조는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 식사를 제공한다. 5번 집중해야 할 일은 취침 전에 하도록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저녁 식사 후 커피나 술은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낮에 조는 경우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취침 전에 집중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요양보호사를 꼬집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2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번 신체적 구속을 통해 멈추게 한다. 4번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지시한다. 5번 일을 그만하겠다고 경고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거 하지 마셔야 되고 신체적 구속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큰 소리, 경고 이런 거 다 도움이 안 돼요. 네. 자, 65번. 치매 대상자가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2번 낙상 방지를 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제지한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종이접기를 함께 한다. 4번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5번 취침 전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주의 환기법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66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며 저리 가! 라고 소리를 친다. 왜 그러냐고 돌봄자가 묻는 말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봐 라고 대답한다. 1번 아무도 없는데 무엇이 보이냐며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3번 왜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4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 5번 감정을 수용하며 인정해주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같이 먹자고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이거 우리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영상 보신 내용입니다. 네, 제가 행동심리 증상, 이거 15장에 있는 상황별 사례의 행동심리 증상 대처법을 이렇게 문서와 텍스트로 다 전환을 해서 제 문제집 곳곳에 넣어놨어요. 충분히 문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별 사례가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아마도 낼 거예요. 저도 만들 줄 아는데 더 훌륭하신 국시원의 출제원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의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쵸? 예, 대상 좋아하는 거, 다른 거 주요 한기법으로 전환을 합니다. 67번. 치매 중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화 주제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2번 그 혹은 그 사람과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3번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4번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대화 주제 갑자기 바꾸지 않고요. 그 사람과 같은 인칭 대명사보다는 명사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68번. 핸드폰 달력 노트에 약속 일정, 기억해야 할 목록을 작성하고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건망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지 자극 훈련은 1번 손가락 낭독해, 2번 물건 보며 해상하기, 3번 날짜 계산하기, 4번 환경 수정, 5번 인사말 따라하기. 네, 정답은 환경수정입니다. 대상자 중심의 가정 환경 수정을 통해서 독립성과 활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표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시험 문제 만든 거예요. 그쵸? 네. 자, 69번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와 인지 작업 훈련을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방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요리 관련 활동을 제한한다. 2번 점심을 먹고 오후에 기분이 좋으면 활동을 오후에 배치한다. 3번 대상자가 익숙해하는 물건은 버리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다. 4번 어려운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5번 실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자리에서 책망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과거의 환경이나 직업을 고려해서 활동을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주방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요리하기 힘드세요. 예, 주방 일을 좀 하시고 즐겨 하시던 분이 요리를 할 수 있고, 예, 뭐 출판이라든지 책을 하셨던 분들은 좀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환경이 변화되면 불안을 느끼고 수익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 그건 주의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간결한 말로 상황을 설명하셔야 되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셔야지 절대 실수에 대한 핀잔을 주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프로그램 같이 안 하세요. 네. 70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법은 1번 경청, 2번 라포 형성, 3번 침묵, 4번 공감, 5번 말하기. 네, 정답은 공감이죠. 네,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 예, 이런 부분들이가 공감이다. 이렇게 하죠. 71번 다음 상황에서 명보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자 대상자 오늘 아침 죽은 맛이 없어 나 죽 싫어하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건데 자, 명보사 1번 치아가 안 좋으셔서 당분간은 드셔야 합니다. 2번 죽이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드셨다니 걱정이 되네요. 3번 맛이 없어도 건강 생각하셔서 드세요. 4번 배가 고프실 텐데 괜찮으세요? 5번 제가 다른 음식 찾아볼게요. 정답은 2번이죠. 네, 우리가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단계가 있죠. 상황, 영향, 느낌, 바람. 네, 근데 명보사 시험에서는 바람은 출제하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세 개만 썼는데도 이렇게 예, 문장이 제일 길거든요. 바람까지 쓰면 너무 길어요.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명보사 시험에서는 딱 상황, 영향, 느낌까지만 설명합니다. 네. 72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해둔다. 2번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3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는 반복 설명한다. 4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어 알게 한다. 5번 여기저기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양보살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해두셔야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렵다면 촉각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5번처럼 사물의 위치는 지시대명사를 쓰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또는 1번처럼 어르신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의 방향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73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정면에서 다가가 노인의 시야에 들어간 다음 말을 건다. 대화 및 표현의 이유를 찾아내도록 노력한다. 부정적 명령어, 모멸감, 질책 등은 하지 않는다.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4번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대상자, 5번 시각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 3번이죠.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기, 야단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관심 가지기, 좋아하는 활동을 증가시켜 우울한 생각을 전환하기. 1번 초조행동, 2번 배설행동, 3번 우울, 4번 배회, 5번 공격성. 정답은 3번, 네, 우울입니다. 치매 관련 어떤 혈관 장애로 우울증을 유발했거나 신경퇴행성 변화로 나타난 기분 증상이거나 치매 증상을 자각한 경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우울증을 유발시켜요. 치매 어르신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예, 네모 박사의 답이 있죠. 이거 의사소통 파트에
표로다가 행동심리증상 대처법을 또 정리를 쫙 해놨잖아요. 표준교재예요. 거기서 내용을 갖다가 치매 파트에서 저는 출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표준교재 페이지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있었나? 이게 자주 접하는 문제는 좀 아니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다음 가겠습니다. 75번.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은 꺼두어야 한다. 2번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익히지 않아도 된다. 3번 요양보호 대상자는 재난 상황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이해한다. 4번 재난 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5번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안전보다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은 켜두어서 최신 정보를 계속 수집하셔야 되고요. 사용 방법 소화기 익혀두시는 게 좋죠. 예, 그다음에 재난은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긴급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76번. 감염 예방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면역 저하자와 접촉해도 상관없다. 2번 감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한다. 3번 질병관리청의 방역 지침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킨다. 4번 상처는 완전히 멸균된 방식으로 드레싱한다. 5번 몸의 탈출구는 그쵸? 코, 입, 눈, 피부, 비뇨, 생식기, 항문 전부 다. 미생물이 빠져나오는 곳으로 청결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상처는 완전히 멸균된 방식으로 드레싱. 여기 맞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면역 저하자와의 접촉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2번 같은 경우에 감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 방역 지침을 성실히 따라주셔야 되고 탈출구는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7번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경련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빨리 항경련제를 먹인다. 2번 입을 벌리고 손수건을 물려준다. 3번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 둔다. 4번 대상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둔다. 5번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항경련제 경련 중에는 아무것도 먹을 걸 주시면 안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혀나 입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손수건을 물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4번처럼 팔과 다리를 막 훑는다고 해서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는다고 경련이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경련이 멈추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 기도 유지를 위해서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8번 산책을 하던 중 넘어져서 손목 관절이 의심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양쪽 손목의 모양이 같다. 2번 통증 부위의 부종이 나타난다. 3번 손목을 움직이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다. 4번 외형상 변형이 보이지 않는다. 5번 노출된 골편이나 뼈가 없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골절이 의심된 증상들이잖아요. 1번 같은 경우 양쪽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또 손이 두 개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불편함이 분명히 보일 거고요. 네, 외형상 변형도 보이는 경우가 골절입니다. 노출된 골편이나 뼈가 보일 수도 있어요. 79번. 대상자가 통증이 심하다며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후 구토를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2번 천장을 보도록 똑바로 눕는 자세를 취해준다. 3번 먹다 남은 약을 폐기한다. 4번 복용한 물질의 약을 가지고 병원을 간다. 5번 우유를 마시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5번 아무것도 마실 거 주시면 안 되고요. 2번 같은 병원으로 가셔야 되죠. 가져가셔야 되죠. 약 가지고 가셔야 되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80번 가겠습니다. 자, 80번.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제일 먼저 저기 여보세요. 의식 확인합니다. 네, 그다음 의식이 없다면 119에 도움 요청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 호흡 확인하시죠. 10초. 보고 듣고 느끼고. 네, 그다음 반응이 없다면 바로 가슴 압박, 네, 심장 압박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대만의 10회차 해설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좀 빨리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었었는데 예,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렇게, 예, 예,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예, 저는 뿌듯합니다. 제가 댓글창을 열지 않아서, 예전보다 소통은 많이 하지 않지만, 예,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꾸준히 시청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합격을 가는 곳에 너울과 함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선생님들, 제 책을 만나시는 모든 선생님들 모두 합격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또 책이 아니어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예, 그 열심에 예,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너울쌤은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사실 책이 개정이 되면서 큰 오타는 없지만 좀 실수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네, 저의 부족함이 여전히 좀 드러나는 부분이고, 완벽하지 않고, 예,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이 내용은 출판사 자 전달을 해서, 예, 뭐, 2세가 나가게 되면, 개정판 2세, 그쵸? 2020년 개정돼 그때 조정할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또 내년에 2026년 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그럽게 봐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어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을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